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힘이 없어도, 특별히 가지지 않아도, 특별히 출세하지 않아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지난 월요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고향인 김해 봉화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이 귀향한 지 4일째인 지금 이곳 봉화마을은 예전에 평온했던 시골 마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방문객들의 발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일요일부터 퇴임식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귀향길을 시사의 경남이 동행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취재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귀향을 앞둔 김해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귀향을 하루 앞둔 날이었지만 사저 주변은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 다소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연면적 1277제곱미터,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의 노 전 대통령 사저 30m 앞에는 경호실도 보입니다. 마을 길목에는 수많은 현수막들이 노 전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문구도 다양했습니다. 취재진은 그곳에서 현수막을 달고 있는 한 시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프랭카드 달고 계신데요. 예,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글쎄요. 저기 우리 기자님 이 연애 해보셨어요? 예. 예.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분의 정치적인 철학, 가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마을 주민들은 내일 있을 환영 행사를 위해 음식장만에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귀향하는 대통령을 맞이하는 고향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국정의 임무를 5년 동안 마치고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신 친구 같은 안 그래도 우리 동기입니다. 예, 그래서 참 기분 좋은 마음으로 다 같은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농민으로 돌아가지고 산다 싶을 게 너무 존경스럽고 고맙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귀향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서 빨리 내려오세요. 인구 130명의 작은 시골인 봉화마을. 대통령의 귀향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마을 또한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덕분에 대통령 사저 앞에는 커다란 방명록도 만들어졌습니다. 그곳엔 고향으로 돌아온 대통령에게 남기는 시민들의 바람이 빽빽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초호화 493억인가 집을 짓는데 초호화 집으로 짓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런지 와서 확인하려고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내려와서 제가 실제로 보니까 집도 그렇게 호화롭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노고를 그동안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짠하고 환영하고 싶네요. 예. 지난 2월 25일 참여정부 5년을 끝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는 모습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꽃다발을 전해주는 그런 순서가 있죠. 여직원 2명이 꽃다발을 들고 대기하고 있고 있는데 모든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서 꽃다발을 받고 활짝 웃으면서 직원들에게 답례를 하고 있는 청와대 정문까지 줄지어 서 있던 수백 명의 비서실과 경호실 직원들은 떠나는 대통령에게 수고와 감사의 인사로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답례를 하고 있습니다.
5년간의 재임 기간 이곳에서 다사다난했던 지난 5년간의 임기를 보낸 노 전 대통령 내외. 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도 이렇게 역사의 한 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상당히 자유롭게 될 것 같다. 청와대를 출발해 도착한 곳은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장. 함께 가요 국민성공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취임식에는 국내외 기빈들과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 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던 취임식. 5년 동안 끌어온 참여정부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는 순간인 만큼 자리를 떠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17대 새 정부를 이끌어갈 이명박 대통령이 그간 정부를 이끌어온 노 전 대통령 내외에게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탑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에게 자리를 내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취임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손을 흔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환송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역. 노 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 KTX 열차로 고향인 김해 봉화마을로 내려가게 됩니다. 노 전 대통령의 귀향 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서울역 광장에 모였습니다. 노 대통령님, 동포들을 찾아주신 일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마지막 인사 손들어주려고 그러고 왔어요. 대통령 5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고향으로 가시는 첫 대통령이신데 저희들 앞으로도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은 좋은 일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대통령 화이팅! 노 전 대통령을 배웅하기 위해 서울역을 찾은 건 각계각층 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후 서울역 광장에 노 전 대통령이 탄 차가 들어오자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연호와 박수엔 그동안 국정을 이끈 대통령의 노고를 치하하는 마음 또한 담겨 있었습니다. 노사모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건네받고 자신을 배웅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화답하는 노 전 대통령. 고마워요. 풍선 하나 갖다 풍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시 20분 노 전 대통령은 드디어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가는 동안 노 전 대통령의 깜짝 방문도 있었습니다. 보따리 쥐고 있네. 자요. 뭘 물으려고 그렇게? 예? 뭐 물어보려고? 취재진은 노 전 대통령에게 귀향 소감을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섭섭해. 집사람이랑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나도 기분이 좋다가 나도 아주 오늘 기분이 좋다가 그만 다른 사람까지 좋아하는 바람에 내가 영 섭섭해졌어. 그 싱거운 소리입니다. 싱거운 소리고 별로 실제로 뭐 할 말이 없어. 그냥 홀가분하죠. 많은 놀이를 즐긴다는 뜻보다는 귀향 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집하고 마당하고
그 가꾸는 일이 제일 바쁜 일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또 실제로는 뭐 이런저런 내가 계획을 하더라도 손님 맞다가 뭐 볼일 못 볼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안 와도 걱정, 와도 걱정. 기차가 고향 마을을 향해 달리고 있을 그 시각. 봉하마을에는 노 전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환영 행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주민과 노사모 회원들, 축하 방문객들까지 이날 하루 봉하마을을 찾은 사람들은 무려 15,000여 명. 마을 주민들은 수많은 방문객들을 위해 식사도 마련했습니다. 총 19개의 솥을 계속 번갈아가며 10,000명이 먹을 음식을 만드느라 마을 주민들의 손길은 분주하기만 했습니다. 먹은 그릇을 치우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치우는 손길도 대통령의 귀향이 반갑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릇 한 몇 개쯤 씻은 것 같아요. 정확하나. 우리 평생 찍은 씻어보다 가만히 씻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네, 안 힘들어요. 재밌어, 재밌어. 그래도 기분은 별로 나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좋지. 재밌어요. 그래도 재밌어요. 노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어귀는 일찍부터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노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한 기다림은 계속됐습니다. 서울역을 출발한 지 2시간여 만에 기차는 밀양역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인 경상남도에 첫 발을 들이는 순간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자신을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노 전 대통령의 얼굴에서 긴장된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걱정과는 다르게 역 밖에는 노사모 회원과 밀양 시민 등 2,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을 기다려준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밀양이 경상남도시요. 그럼 제 고향 맞네요. 근데 오늘 밀양 역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뵙게 되면서 그전부터도 밀양이 참 좋았는데 오늘 영 마음에 드듭니다. 제가 항상 걱정했던 것은 우리 경상남도 고향 사람들이 제 때문에 창피하진 않을까, 제 때문에 부끄럽지 않을까 항상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그냥 예쁘게 봐주십시오. 도민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은 노 전 대통령은 밀양역에서 10여 분간 머문 뒤 승용차를 타고 봉하마을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40분,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노 전 대통령 내외가 탄 승용차가 봉하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내린 노 전 대통령은 귀향 환영 행사장까지 100m가량 준비된 레드카펫을 밟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께서는 환영 오신 여러분들의 먼저 권양숙 여사가 지난 5년간의 감회를 털어놨습니다.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혼란스럽게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님이 진심이 잘못 전달되고 그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어야만 했을 때 아내로서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안타까웠습니다. 뒤이어 사람들의 환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복잡한 지금의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딱 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내려가지고. 그리고 그는 고향에 돌아온 편안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지난 5년 동안 대통령 잘했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못했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예.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뭐 이쁘게 보면 이쁜 거지요. 이쁘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은 기양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뜻도 공항에서 밝혔습니다. 만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 홈페이지에서 또 나아가서는 우리 민주주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민광장에서 그렇게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얘기들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정치는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일상적인 쟁점을 두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멀리 10년, 20년 또는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또 그런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 지난날의 역사를 함께 모으고 얘기하는 그런 대화의 장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인사말을 마친 노 전 대통령 내외는 묵은애군을 태워버리고 한 해의 복을 비는 달집도 태웠습니다. 이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는 사저에 들어가기 전 새 집에서의 안녕도 기원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정을 끝낸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는 고향에서 첫날 밤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취재진은 다시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공식적인 행사가 끝났지만 여전히 봉하마을은 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리고 취재진의 카메라에 사저 정원을 거닐던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너 차례 깜짝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저를 보러 온 방문객들이 노 전 대통령을 연호하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응답하듯 다시 모습을 보인 노 전 대통령. 고맙습니다 여러분이라며 짧고 소탈한 인사를 건넵니다. 이곳을 방문한 시민들의 마음은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퇴임하셔가지고 궁금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계시는가. 그대로 그냥 편안히 계셔야지. 5년간 그렇게 나라 일을 맡아서 하셨는데 너무 고생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참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편히 쉬게 하시라 그런 말이라도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다음 날인 수요일 오전. 이번에는 집안에서만 간간히 모습을 보이던 노 전 대통령을 마을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마을 근처에 있는 선영을 참배하고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야 되겠네. 그래도 위해서 고생 많이 했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근데 말이 있어야 하지. 시민으로서 한 말씀. 그 말이 있어야 하지 없는 말을 만들 수 없잖아. 한 이틀 계셨는데 청와대보다 어떻습니까? 더 좋습니까? 변하지. 계속되는 취재진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운지 노 전 대통령은 말을 아끼며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과의 인사는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를 통치하던 대통령에서 자신이 살던 고향 마을로 돌아와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노 전 대통령. 노 전 대통령은 이곳 봉하마을에서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서 평범한 고향 마을 주민으로 돌아온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 고향으로 돌아온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동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사의 경남에서는 지역 각계 인사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활동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지난 27일 취재진은 마산의 한 전통찻집에서 지역 인사들을 모셨습니다. 그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귀향에 대한 생각부터 풀어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워낙 서울 집중이 심하다 보니까 서울이 한국의 중심이고 서울을 벗어나면은 그 중심에서 좀 멀어진다, 좀 배제된다, 좀 이런 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지방으로 내려온다는 게 아마도 이제 노 대통령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정책이 그 지방 분권하고 지역 균형 발전 그건데 그걸 임기 후에까지 일관되게 좀 관철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닐까. 지금 저 퇴임한 대통령들이 일반 국민들과 거의 또 이렇게 저기 격리돼서 살고 있거든요. 국민들을 잘 안 만난다는 거죠. 근데 노 대통령께서는 저 고향으로 가서 고향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독립적으로 탁 살 수 있는 분위기는 저 서울과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일반 국민들과 정말 이렇게 이웃처럼 친구처럼 선배처럼 어울려서 지내는 모습을 저는 그게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이제 기대를 얘기하면 부담 가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정 부분은 부담을 좀 드려도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고향에 그러니까 대통령 그만두셔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에 하여튼 군민으로서 고향 사람으로서 같이 사신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잘 모델을 잘 만드는데 우리도 조금 도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하시고 이런 일도 하시면서 조금 우리도 조금 압박을 하고 너무 못 살게 굴지도 말고 뭐 좀 그렇게 잘 고향에 돌아가신 그런 그 퇴임 대통령의 아주 아름다운 상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우리 역대 대통령들을 돌아보면은 이승만 전 대통령은 어쨌든 4.19 혁명으로 국민들한테 쫓겨나갔고 미국으로 도망갔고요. 윤보선 전 대통령은 역시 이제 쿠데타이긴 하지만 쿠데타에 의해서 쫓겨난 대통령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신복한테 총 맞아 죽었고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죄를 지어가지고 범죄자가 돼버렸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범죄자까지는 아니지만 IMF 환란을 일으켜갖고 나라 경제를 망쳐먹은 주범이 되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모든 대통령들이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뭔가 설사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죠. 그냥 조용히 자숙을 하고 살아야 될 분들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사실 이제 좀 그로부터 그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자유롭게 본인의 퇴임 이후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이
사실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전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나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게 국회의원으로 다시 나온다든지 군수 출마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 주민으로서 주권 행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들과 예를 들어 시민의식을 좀 높이는 데도 기여도 하시고 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전공이 변호사잖아요. 그럼 무료 변론 상담도 하시고 그 지역에 군에는 변호사 접근하면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봉사 하시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로는 정치적인 활동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격려하고 좀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높게 평가해주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해봤던 경험이라는 거는 엄청난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걸 차분히 그 고향에 앉아서 해가지고 좀 되돌아보시면서 그걸 하나하나씩 단행본으로 이렇게 책으로 국민들이 대중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풀어내 가지고 단행본으로 엮어내시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단행본이라 하더라도 옛날에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써냈던 것처럼 거기도 자기 자랑만 쭉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좀 진솔된 그런 자기의 어떤 고뇌와 아주 그 외로웠던 기억이라든지 힘들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풀어내는 좀 그런 단행본 책들을 주제별로 하나씩 이렇게 좀 엮어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퇴임하신 대통령들이 국민적인 존경을 받을 만한 분들로 서야 되는데 우리의 대다수의 퇴임 대통령들을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간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왕성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보니까 건강해 보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간 좋은 여건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간 이렇게 첫 단추를 잘 꿰셨으니까 여기로 가서 좋은 모습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국정 경험을 살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남 도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퇴임 후 전직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전직 대통령은 안 좋은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기대나 역할에 대한 고민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전직 대통령의 경험과 식견을 발휘할 수 있는 열린 장이 반드시 마련되고 우리는 이것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임 후 존경받는 대통령이 이곳 봉하마을에서 탄생되길 기대해봅니다.